네, 다시 한번 우리 최수영 선생을 모시고 공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정치학에서 유명했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서 대비해야 된다. 네. Imagine the unimagin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는 지금처럼 한반도의 전원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면 내가 정찰총국의 책임자거나 거기에 무슨 참모라면은 대한민국 넘버원 암살을 계획할 것 같아요. 기습을 노리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과 우리 경호 이런 파트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면서 101 경호대 요원들이 6발의 권총 탄화를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예. 상당히 기분 나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한 2km 정도 용산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게 계속 마음이 걸립니다. 네. 그쪽엔 저도 잘 아는 길이고 양쪽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지만 대통령 동선이 노출되면 문제고, 네. 그다음에 한남동 대통령 신관저에서 헬기가 뜨고 내리기 상당히 불편해요. 네. 그 매봉은 제가 좋아하는 산이라서 1년에 서너 번씩 올라가는 데기 때문에 지리를 잘합니다. 네. 남산소도 보이고 매봉소도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 안위를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한번 우리 허를 완전히 찌르기 위해서 핵실험할 수도 있지만 네. 성동격서로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 우리 국가에서 실 사례가 있었죠. 전두환, 그다음 박정희 많이 당했죠. 박정희 때 1.21. 1.1 현충문에서 폭발 사고도 있었고, 김신조가 넘어왔었던 네. 그 사건도 있었고요. 현충문 폭발 사고는 대통령이 현충문에 가기 예. 전날 터져서 알았지. 예. 아웅산도 있었고. 아웅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평시에 전시를 대비해야 되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바로 정보고 공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야만 국가의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그 북한 정찰총국으로 명명되는 225국은 대한민국 사회를 정치적으로 예속화하는데 상당 부분 진일보 성과를 거두었다. 많이 거두고 있죠. 그렇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죠. 예, 그래서 평양에 있는 친구들은 남조선의 공작 사업 여건이 이제 소위 비단 주단을 깔아놓은 길처럼 됐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가 열려서 마약 청결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마약 창골 국가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예? 그리고 각종의 그 신원 미상의 그 인간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안위는 안전할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도 있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핵 투발에 대비했다 싶으면은 오히려 용산 기지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딴 거보다 이 지난번에 그 BBC에서 북에서 왔던 김 선생이라는 분이 나가서 증언한 바도 있지만, 사실 그 청와대에 배관공을 있었다는 그 사실도 있었지만은요, 이전에 저희가 그 잡았던 검거한 간첩 중에는 서울시 지하철 노선과 지하도, 그러니까 지하철이 어떻게 연계되고 어디가 급소라는 거를 이미 다 파악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가 잡은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전인가요? 아현 전화국에 통신구가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불나무하게 되면 그쪽 인터넷 완전 마비되고, 네. 인터넷 뱅킹 안 됩니다. 혼란이 옵니다. 예. 그다음에 통진당이 유사시에 모든 전화국의 통신구를 파괴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석기 갈래던 게 그거죠. 네, 그래서 이 지하망에 대한 딱 하는 순간 지하철은 말하면 말할 것도 없고, 예.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인민군 특수작전 책임진다면은 우리 한강으로 지나가는 몇 개의 지하철 노선 거기서 폭발을 시키면 한강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울은 쑥대밭될 거려. 그렇죠. 끝없이 이 한강물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아니면 서해까지 다 들어오고, 예. 다 연결돼 있으니까 모든 예. 주요 건물 지하 다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전에 예측을 하고요. 또 정확한 변화상을 갖다가 감지해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국가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항상 상상해서 예, 과연 그러면 그런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위험 상황을 갖다가 지금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의 북쪽 아이들인 우리에 대한 그 정치 예속화를 실행을 하고 또 진행시켜 나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걸 지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 막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귀 열어달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지만 적어도 깨어있는 시민들과 또 깨어있는 정부 조직원들은 그런 일에 대한 사전 대비를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공군 비행기가 지금 한 12대 뜨고 또 이런 훈련을 했었죠. 불과 몇 시간 안 지났죠. 네. 그러면 쟤네들이 지금 없는 형편에 어떻게 비행기를 띄우고 저렇게 하겠어요? 에너지도 없는데. 예. 근데 사실은 훔친 돈, 훔친 가상화폐 덕분에 북한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정보기관에서는요,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즉 가상화폐 훔쳐내는 그 루트를 차단시키고요. 그 일을 하는 인간들을 사살하거나 납치하거나 포획해서 그 역량을 무기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정보계통이나 아니면 국가정보계통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는 저도 지금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한영 씨, 네. 그거는 김정은의 지금 이종 사촌이죠. 김정남의 이종 사촌이고. 네. 엄마는 다르긴 하지만. 성혜림이 아들이죠. 성혜림이 아들이니까 네. 그 김정은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네. 같은 김정일 자식으로 보게 되면 예. 그게 말이 좋아서 기술이지 납치잖아요. 이한영 씨는 저랑도 한때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기는 뭐 자기 말로 왔다 그러는데 살살살.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 비서 중에 한 명이 황장엽 씨를 이영길 선생이 개입해서 네. 하긴 했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총리급을 네. 한 건데 그 전까지 보게 되면 우리 국가정보원 안기부가 굉장히 투쟁적이었고 물론 네. 북한도 보게 보면 신상옥 최은희 씨 납치해가고 네. 또 우리의 뭐 최덕신 씨도 뭐 가고 그런 게 있었긴 했지만 네. 요 근래 우리 국정원이 보게 되면 특히 서훈 뭐 박지원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북한 요인 데려온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쯤 이제 북한의 정보기관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치열해지고 하면은 나는 코드한 테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국정원이 원장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안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거꾸로 과거 안기부 명성 살리자 이제 모사드랑 경쟁했었고 CIA도 믿고 맡겼고 저는 사실 국정원 국가정보대학원도 한번 들어가서 강의도 한번 해봤어요. 기자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할 건데 이건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때 가서 보니까 뭐 각국 정보기관하고 기념표 주고받은 거 많더만. 이 나라도 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 보면 안 되는데 하고 막 감추던데 뜻밖의 나라들이 많더만. 근데 황장엽 정도 되는 사람을 데려오거나 누굴 데려오거나 했을 때 북한도 당황하면서 무너지는 건데 그 역량이 지금 있을까요? 황장엽 사건. 아니 지금 우리 국정원이 북한의 요인을 데려오거나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김정은을 우리가 암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뭘 돌파구를 만들어 보는 건데 늘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로만이고 하게 되면 혼란이 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했다는 게 드러나면 전쟁 난다. 맨날 그 소리인데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독이 통일을 할 때 동독에서 시위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우리의 방법이 북한에서 민주화 시위 나도록 하는 공작하는 건데 왜 그런 공작은 우리는 펀펀히 당하면서 못하느냐. 이 대목에서 가장 지금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김여정이가 하명한 법이 있어요. 있죠. 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되는데 아직도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하지 말라 그랬죠. 얼마 전에 권영수 장관이. 그 사람들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도대체가 지금 제가 역대 지나간 수십 년 동안 북한인들을 만나보고 북한인들의 직접 제가 경청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정권과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대북 전단 살포예요.
핵무기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게. 그 안에 무슨 달러가 들어가고 뭐 약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단에 적혀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전단의 내용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혈통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를 갖다가 세뇌당한 북한 주민들한테 너희들이 속았다는 걸 갖다가 일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말레이시아에서 죽은 김정남이가 그 대권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생아 같은 김정은이가 지금 통치권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의 외할아버지는 제주도에서 건너간 사람이고 일본에서 인신매매니 이런 여러 가지 추악한 일을 하다가 일본에서 살 수 없어서 북한으로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조총련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DNA 유전자는 참 진합니다. 물보다 진하고 그런 기질을 이어받은 고영이는 옷 벗는데 능수능란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 능수능란했던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김정일이 눈에 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아이를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국모로 추앙을 됐지만 사실은 얘네가 백두혈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절반은 쪽발이 스시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백두산에 가기나 했나요? 저기 하브로프스크에 숨어 있다가 8달에서 왔는데 무슨 맞습니다. 백두산 미령이야. 예,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나 이런 아이들은요 완전히 그 현해탄 건너 일본에서 건너 잡종들 중에 잡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째포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지금 북한을 대표하고 있다.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 백두혈통으로 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치명적인 가장적인 결함을 그 전단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민심 동요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USB나 CD 이런 데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방영되는 연속극 드라마, 쇼 드라마 이런 걸 갖다가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걔다 거지 새끼들만 산다 그랬는데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 지들끼리 이제 그런다고. 그리고 예? 이거 속았다. 이 속았구나. 이게 이제 사람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권 애들 말로 하면 의식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갖춰진 사회에서 뭔가가 지금 우리가 이 밀실 안에서의 뭘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문물을 접하게 되잖아요. 저절로 허물어집니다. 자, 그걸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처럼 우리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대북 방송을 국내에서 하지 않는 외국 사이트에 있는 방송들이 있잖아요. 장파로 쏘는 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합참의 연합 심리 민심참모부에서 심리전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민심참모부가 유사시에는 들어가서 군정작전을 하는데 군정작전은 북한을 점령해야 하는 거고 평시에는 심리전인데 그 기능을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심리전 부대들이 꽤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쪽에서 우리 아나운서가 여군 목소리 듣고 넘어오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대통령이 뚜벅뚜벅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저 미국의 극동방송 우리 서울에 있지만은 그 과거 중국 그거 하기 위해서 저 오키나와에 만들었던 게 흘러 우리나라로 온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 해방시키려고 했던 게.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국내에서 방송이 불편하면 어디 뭐 괌이나 이런 데서 북한으로 쏘면 장파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쫙쫙쫙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주도를 해야 되며 군에서도 문제고 국정원이 옛날에 딱 하자 그러면 쫙 따라가고 갔는데 지금은 대통령도 이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뿐만 아니라 RFA라고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구들이 지금 그 공산권 사회주의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우리 정보기관에도 심리전 업무를 해요. 이 심리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작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콜로지 워라고 하는 이 심리전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정신이 붕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 있을 때 우리 댓글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때도 보면은 우리 심리전단 요원들의 주요 업무가요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국에서 비방하는 얘기들 또 국내에서 아고라 광장 같은 데서
헛소리 짓거리는 걸 막아내는 그건 이제 우리 대내 심리전인데 네네. 대내 심리전 갖고 하는 네. 골치가 그 문제가 시끄러우니까 네. 대외 심리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잡아주죠. 그러니까 대외 심리전에 있어서 북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저는 탈북자들 많이 만났었거든요. 제발 좀 전단 좀 그냥 북한 전역을 도배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방법적으로 예. 이 장거리 장파를 갖고 쏘게 되면 북한 전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FM을 쓰게 되면 휴전선 약간 넘어갈게 안 넘어가지만 확성기는 더 짧고 그러면 장파를 멀리서 쏴대고 그 다음에 대북 전단을 띄운다고 하면은 네. 겨울철 되면 북서풍이에요. 네. 그래서 띄우면 우리 쪽으로 떨어지니까 안 되고 네. 태풍 불 때는 가면 좋은데 너무 빨리 가니까 문제고. 네. 자 그럼 기술적으로 네. 전방 지역은 가능한데 저 평양 이북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엔진을 달면 가능하니까 요즘 무인기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누가 의지를 갖고 네.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착한 공작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국가정보는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정보원을 어떻게 활용에 따라 가지고 성패가 나눠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대북 전단 사업은 풍선도 있지만요. 가장 확실한 게 우리 저 유특이 아시죠? 예? 그처럼 아주 높은 고고도 상공에서 떠서 거기서 막대한 양의 삐라를 뿌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2차 대전식 방법이에요. 여기 엄청 예? 뿌렸죠. 하지만 2차 대전 때 뿌렸던 방법에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그 효과가 있습니다. 편해요. 예, 그래서 일본군들이 여기 주머니 넣고 그럼요. 그래서 혹시 살아보려고. 예, 그 저는 뭐 동남아를 경유해서 오셨던 우리 탈북인들이나 아니면 뭐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왔던 가양각색의 그 탈북인들 만나면서 들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10여 년 전에 벌써 만났던 사람들도 CD를 가지고요. CD 그 녹화된 뭐든지 거를 봤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그럼요. 안 보면 안 나와요. 봤어요. 봤고 그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의 그 슈퍼마켓 있죠? 거기에 쌓여있는 물건을 보고 기절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지. 예, 한국이 그러니까,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놀랬는데 한국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마트를 가서 보고 뭐 어딜 농협을 가봤더니 이거 이제 죽겠더래요.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한민국의 실상 알려주신 사진 홍보 자료, 그 다음에 김일성 일가가 얼마나 이게 부패하고 썩은 잘못된 종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깨워주는데 전단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아니 윤 대통령께서 자기 법대 선배님이 그 통일부 장관 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고개 숙이시면 안 되지. 가서 영세 형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전단 좀 뿌리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가능하면은 시행령 만드세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처럼 네. 우리 후배처럼 네. 못합니까? 네. 그 우리 한 장관은 후배지만 그 일 빠리빠리 잘하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도 네. 권영세 장관을 친했대요. 그러니까 권영세 선배님도 좀 하세요. 그래야죠. 그럼요. 그리고 사석에서는 뭐 형 동생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가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저는 진짜 이 정보 업무를 하면서요. 북한을 왜 통일을 해야 될 상대라고 생각합니까? 북한은요. 통일시킬 상대가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내 꼰자 두세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냥 무시전략. 예? 이러지 않든. 그럼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쪽에 태평양 건너는 워싱턴의 형들하고 이 코드도 맞추고 하는데 워싱턴의 모든 관점은 중국에 가 있어요. 네? 지금 꼴랑 평양 하나 먹으려고 저 형님들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맨날 보면은 우리 그 종전선언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맨날 이거 들고 다니던 아저씨 하나 있었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거 없으면 가서 얘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 데 가서라도 북한을 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종전선언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유엔 가서도 그래. 그러면 남들이 볼 때요. 저 자식 저거 정신 도둑놈 아니야? 내지는 저거 북한 뭐 첩자야 뭐야 이렇게 다들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몇 표 차이가 됐든 이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두려워? 처음 해봐서 못한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제 검사를 쭉 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모를 수는 있어요. 예. 그럼 벌써 반년이 흘러갔어. 예. 근데 북한은 지금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이 핵실험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네. 전투기까지 띄워서 네. 없던 일을 그렇죠. 10년 없던 일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위해를 가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 당한 다음에 대처하면 어리석은 거죠. 바보죠. 미리 딱 해야 되죠. 네. 야, 그러면 그거 빤하다 그러면 우리 할 수 있는 액션을 그래? 너희들은 전투기 띄고 미사일 써? 오케이. 대북전단 소리 없이 들어가. 이거 여러 가지 공작 차원 국정원 특활비 거기 써도 되잖아요. 아, 왜 못 쓰겠습니까? 정보사에 내려주면 정보사하고 침미전단 내려주면 할 거, 선미전단 키워. 그 부대가 중령급 부대고 이제 거의 해체돼서 없지만은 옛날 올드보이 제가 아는 그 책임자 박사 있어요. 다시 예비역이니까 현역 들어와 그래서 맡겨 그러고 하면 신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대북 전단 뿌리는 풍선도요. 엔진을 달아서 보내지 아까 않습니까? 제가 무인기 개념을 하자는 거잖아요. 고도에 따라가고 터트려져요. 그게. 그렇지. 제가 그 기술 저도 알아요. 아니 우리 기술은 그 뭐 그러니까. 무인기 엔진 달아서 푹 터지면은 그러니까 겨울에 북서풍 불어서 못 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엔진 얘기야. 다 가능합니다. 그거. 엔진 달아서 가는데요. 무인기로 가면 되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예. 그래서 저 깊숙한 거에 청진에 떨어지고 함흥에 떨어지고 그러면 놀래잖아요. 평양에 떨어지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 누군가가 예. 우리가 지하당을 안 만들었는데 김일성 대학 애들이나 김책공 대들이 스크럼 짜고 나와서 독재 타도하는 순간에 우린 기회가 오는 거고 민족 통일 북한 수복 기회가 오는 건데 그게 대통령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통일을 원하지 않아도요. 그런 대북 전단 사업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통일 대통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느냐? 신라의 문무대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고려의 왕건이 되는 겁니다. 예. 아니 일이 좋은 기회. 이 대한민국 우리 역사에서 통일 기회가 두 번 있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마다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웅 이순신 충무공을 갖다 존경하잖아요. 그분이 남기신 말 중에서 사직생, 생직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집에 식구도 돌보고 그거 자상한 아버지였나요? 아들 죽였잖아요. 며느리가 죽게 했잖아요. 하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역사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께서도 이 나라의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 하세요. 결단을 하시고. 자, 결론은 이제 윤 대통령은 판단과 의지가 문제인데 자 이제 법무부에서 한동훈 씨가 장관이 되면서 검찰이 어떻게든 이제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 지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부처 움직인 거 보니까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 작품 같아요.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씨가 가서 역시 이제 법대 후배인데 거기서는 경찰국 정도 만드는 것은 큰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저거 보게 되면 아 각각의 책임자들이 하는 역량 차이구나 하는 거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 와해 공작하고 우리 디펜스 하는 문제, 방첩 문제부터 우리 방공 문제를 쭉 하는 것도 이거는 여러 부서가 나눠지니까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이런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어 지금 경호처장이냐? 경호처장이 가깝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니까 누구냐? 국정원장이냐? 누가 이걸 줘야 되나? 그런데 저도 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까지 수십 년을 해봤고 근데 봐도 우리 기자님만큼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아 왜요? 조갑재 선배도 있고 우정창 기자도 있었고 쟁쟁한 사람들 많죠. 그래도 다 올드보이라고 현존하는 여러 기자님들 중에서도 저도 현전이 끝났습니다. 예, 다들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을 경청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저는요 대통령실이라든지 무슨 뭐 국가정보원이나 외교부나 이런 주요 외교안보부서, 청와대 외교안보실까지 포함해서 그게 당신네들 밥 먹는 직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공급쟁이가 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거기가 무슨 실험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량하게 책 몇 권 보고 내가 생각할 때 외교안보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학자 출신들 아주 나이브한 생각하고 그 현실 경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예?
MB가 천안함 얻어맞고 연평도 얻어맞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비서실장 했던 그 임 선생 시켜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손해 거기다 또 뭐 그 미슈다 김은 또 뭐 개성 올라서 뭐 돈 줬다가 자나자 호텔에서 돈 주다가 망신당하고 그런 것들 다 그 나중에 누가 해결한지 아세요? 그 회사가 있죠. 우리 회사보다도 그 정보사 해석원에 간첩으로 몰렸던 정규필 대령 그 친구가 그걸 다 마무리했다고. 정보사가 뛰었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현장에서 북쪽 애들도 수시로 만나고, 예? 우리의 뜻도 전달도 하면서 걔네들도 어루만져서 다독거려서 또 이렇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것들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지. 아니 백무 깎고 칠판에서 뭐 이렇게 떠들고 하던 애들이 그러니까 돈도 좁은 놈이 잘 줘요. 당연하죠. 그리고 돈 줄 때는요 진짜 예산 받은 대로 다 줘야지. 이거 떼놓고 인마이 포켓하고 일부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느낌이 있어서 알아요. 지금처럼 삶은 소대가리 욕을 해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돈 떼먹은 놈은. 그 안희정이가 왜그 잭소리 못했어요? 다 그런 거죠. 네. 그게 정부가 그래서 정직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그럼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굉장히 화끈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윤 대통령 안전 문제하고 북한을 어떻게 와해시킬까? 네. 간단하네요. 한동훈 장관처럼 하면 되네. 대통령용으로라도 대북 공작하는 직원들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심리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요. 사실은 이 패러밀리터리 준군사 작전을 갖다가 이 특수 역량을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거는 우리 정보기관에 있는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진 공작관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아주 무쇠보다 더 단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잖아요. 이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CIA가 운영하고 있는 SAC, 혹은 Special Activities Division, 혹은 Special Activities Center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항시 훈련하고 연습하고, 예? 공격하고 퇴각하고 이게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모든 비행기 운용하는 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그런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호 교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무슨 이거 보고서 쪼가리 건네주는 리에종은 이건 정보 협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필드 오퍼레이션을 해봤고, 그 다음에 적어도 총의 가늠쇠와 가늠자는 구분할 줄 아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가늠새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견착 사격을 해야 되는데 총구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우방국가하고 정보 협력하고 그런 현장에 가서 특수부대 요원도 훈련받는 거 보면서 총 가지고 그런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상대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 저거 사람 맞아? 응? 정보기관은 맞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워싱턴 그 포토맥강 하고 쭉 내려가면 포트 벨보아라는데 ISA라는 게 있어요. Intelligence Support Activity라고. 그야말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조직이죠. 어느 부대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일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백악관에 5분 내 도착, 5분 내 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살상력을 보유한 특수 무력 역량을 반드시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반도에서도 항공기가 떠서 북쪽을 폭탄 투하면은 몇 분 안 걸릴 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가지고 심장을 꺼내올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두개골을 깨서 이 안에 있는 골을 갖다 파서 갖고 올 수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 특수 무력 역량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은 키워야 될 부대 아시잖아요. 어디를 키워야 되는지. 그런 요원들을 갖다가 우대를 하고 정말로 훌륭한 우리의 그 정규 요원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국군의 시간이란 프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재밌게 봤는데 언젠가부터 다 없어지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채널A에서 강철부대란 걸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 채널A 나가다가 지난 정부 들어서면서 또 이제 안 부르길래
안 나갔는데 하루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국군 최강의 부대가 어디니까 그랬더니 뭐 유니티도 있고 특수전 부대도 있고 공군 컴백 컨트롤 팀도 있고 그랬더니 그게 아이디어인지 뭔지 강철 부대를 만들어서 민간 방송에서 만들어서 이 군인들끼리 재밌는 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강철 부대를 예. 사실 분위기는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림 다 그려놨어요. 예. 윤 대통령이 활용 점점 딱 찍으면 되네요. 그럼 우리 특수전 부대들 좀 더 훈련 강화해서 이제는 테레비용이 아니야. 그냥 액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트 같은 친구들도 나타났잖아요. 오케이. 예? 예, 좋죠. 예, 그러니까 그 공군 그 항공 구조대도요. CCT와 함께 사트라는 사트도 있죠. 예, 스페셜 SANT, 에어포스 레스큐 팀이라고 해가지고 항공 구조연대. 그 친구들도요. 아주 탁월한 강인합니다. 그 부대에 한번 가봤고.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요 대통령께서 자 시작합시다. 불만 딱 붙이세요. 그러면 저라도 또 아니면 이 기자님이라도 우리가 다시 컴백해서 얼마든지 그거를 조율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역량을 갖다가 동시에 이 수륙 양용을 갖다 쓸 수 있는 카드를 쥐고서 흔드셔야지. 그렇죠.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항상 미국 외교부가 우리가 외교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네. 밑에서는 발로 걷어차고 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때 보니까 네. 6회 공군의 특수전 부대들이 격파 모듈 시험할 때 대통령이 흐뭇하게 웃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잖아요. 뭐 날라다니더만 막 그 친구들 여군도 그렇고. 근데 그런 친구들 맨날 훈련만 시킬 거야? 써먹어야죠. 써야죠. 네. 그리고 심리전 부대도 역량 갖고 있고 그 공부한 사람 많은데 써야죠. 북한 붕괴시키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첨가할 게 그 군사의 특수 역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그 우리 국방 예산의 제법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1조만 떼서 1조 내지 2조만 떼서 소위 휴먼 오퍼레이션 하는 데다 써보세요. 그러면요 제2의 태영호, 제3의 태영호가 곳곳에서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후배들 또 우리 동료들 이미 다 준비돼 있어, 셋업돼 있어요. 예산만 주십시오. 네. 예. 지시요 더불어. 네. 자 오늘의 결론은 네. 윤 대통령이 결심하고 지시해라.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네. 우리는 네. fight tonight. 네. 오늘 밤에도 당장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럴 준비가 돼 있다. 돌교가 프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먼저 치고 나가십시오. Follow me. 네. Follow me.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 선생님 모시고 네. 아주 흥미로운 첩보의 세계, 공작의 세계 들어봤습니다.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